독점적 지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결국에는 이것에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향후에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온다라는 거죠. 전혀 걱정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핫이슈 차트 시간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으로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해버렸죠. 거의 폭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차트는 원래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최근에 170에서 한 195, 200 언저리의 박스를 형성을 하면서 거의 7개월 가까이 이렇게 움직였죠. 앞으로도 현재 사업 진행과 매출이나 수익 증대 추이로 봤을 때 국가는 순차적으로 레벨업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역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4년 6월 달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90에서 130달러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10월이 넘어가면서 130달러 선을 뚫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130에서 150달러를 유지를 하다가 이때 이제 관세 쇼크가 터진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전에 밴드인 90에서 130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기존의 박스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 이제 130에서 150으로 복귀를 한 이후에 7월 달부터 엄청나게 빨리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이 되기도 전에 170을 넘어가가지고 지금 현재의 박스 하단을 형성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특징을 보시면은 150에서 170까지 올라올 때 너무나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170에서 200까지 이 박스 여기를 하단을 깰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150까지도 빠른 시간 안에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긴 시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함께 받는 그런 박스 횡보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은 생각보다 매우 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매매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250까지 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내에서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은 역시 이제 박스 바닥권에서 매수 타점이 생기지 이 박스 상단에서는 매수 타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도 실적을 잔뜩 기대하시면서 박스 상단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급락이 나올 줄은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 상단, 박스 하단 이 가격을 철저하게 현재는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에서 170 구간이죠. 여기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 170 라인을 깨게 되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70에서 200 구간으로 회복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시기는 역시 또 빠르겠죠. 그 타이밍에는 마진의 폭을 상당히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루한 7개월간의 박스 장세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역대급 실적에도 안 오르면은 도대체 언제 오를 거냐 이렇게 보유자분들을 좀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매번 훌륭한 실적을 내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게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컨센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매출 성장률이 약간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지표 하나만으로도 시장을 좀 추위에 떨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독점적 지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점점 다른 빅테크들도 설계 또는 개발에 착수를 함으로써 엔비디아의 마켓 쉐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매출액 제한도 역시 한몫하고 있고요. 또한 자사주 매입 규모도 이전보다는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과거의 폭발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멈췄다. 멈춘 시기가 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유지와 완만한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니까 무조건 오를 것이다. 사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향후 변수는 이제 대중국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일부 보고서에서 H200 풀 오픈일 경우에 500억 불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AI 칩 300만 개 이상을 이제 수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연매출이 500억 불에서 800억 불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과도한 낙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자국 칩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을 팔면 거기서 이제 25%를 띄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들 때문에 대중국 수출에 의한 어떤 수익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것에 모든 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젠순왕이 로봇에 챗GPT 모멘트가 왔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을 배우고 언어를 이해하는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인 그루트를 선보였고요. 수천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 물류창고, 가정에 보급될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는 칩과 AI 학습용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금보다 몇 배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한 옴니버스라는 가상세계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생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플랫폼 구독료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AI용 칩 구매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표가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으로 인한 성장은 확실히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또는 성장 휴지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250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은 로봇 전용 칩 개발과 함께 확산으로 인한 AI 판도 변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들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그리고 더 떨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향후에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폭발적 상승은 그 직전에 한 번의 급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급락 후에 미친 랠리가 항상 찾아왔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부상하기 이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의 여타 빅테크 기업들의 차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애플의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애플의 주봉 차트고요. 이건 최근의 주봉 차트입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렁이가 이렇게 몸을 꿈틀거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땅 위를 움직이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락 구간이 길어지면 거의 1년 가까이도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이제 30% 정도가 최대치였던 것 같고요. 그 이상은 빠진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뭐 15%, 많게는 30%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요. 그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한 뭐 10년, 13년 전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현재 액면가로 환산을 해봤을 때 0.3달러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GPU라든지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로봇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 당시에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섣부르게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5년, 그다음에 10년까지 어떤 식으로 주식시장이 전개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애플은 38% 하락, 25%, 뭐 38%, 35% 이런 구간들이 한 번씩 찾아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구간을 거치고도 10배 이상의 주가 성장을 시현을 했기 때문에 역시 엔비디아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생겨날 모멘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걸 바탕으로 1, 2년 뒤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대 하락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저 이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뿐이죠. 엔비디아 역시 이제 추후에 상승하더라도 30%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거예요. 고점 대비 30% 하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면서 조정을 받고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점 기준 $150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엔비디아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매물을 정리한 후에야 아마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초장기로 봤을 때 그래서 엔비디아가 몇 달러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초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로 봤을 때는 지금의 5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오르냐 내리냐 이런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엔비디아든 뭐든 고점에 물려도 결국에는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조급한 사람은 맨날 오르는 차트에서도 실제로 물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트라는 것은 좁게 보면은 걱정만 안겨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넓게 보면 전혀 걱정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뭐 장도 안 좋고 엔비디아 자체도 이제 흐름은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150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때 그때는 엄청난 고마진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박스 안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스 상단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디슈 차트 시간으로 최근에 이틀 연속 급락을 했던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